안녕하세요. 이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칵테일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바텐더 많은 교재들을 보면요, 바텐더 금기사항이라고 항목이 몇 군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손님의 마지막 방문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이냐면, 바에 오셨는데 다음에 누구랑 왔을 때 그날 뭐 어떤 아는 척을 딱 했는데 그 같이 온 분이 와이프였어. 근데 남편이 지난번에 왔을 때를 내가 남편 그 묻지도 않고 어떤 화제거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지난번 왔을 때 뭐 딱 얘기했는데 와이프는 지난번에 여기 왔었어? 지난번에 거기 갔었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마지막 언급을 하지 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인끼리 왔을 때는 더욱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 성별에 상관이 없이 연인들이 왔을 때 연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남자 아니면 전 여자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마. 이건 상식이죠.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금기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어 중에 종교, 정치적 언급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절대적인 거니까. 사실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이제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여러 종교가 우리 국내에도 우리는 종교 자유국가니까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종교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같은 정파, 같은 개라고 해도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거기서 논쟁은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언급은 피해라. 이거는 종교를 얼마큼 많이 알고 모르냐의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책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많은 그 주류 서적에서 관련 책들이 일본 쪽에서 많은 번역 그리고 그쪽에서 복사되어진 인용되어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 바텐더들이 금기하는 사항이 지금 대한민국 바텐더 그리고 호텔 쪽 사실 호텔 쪽에서 이미 바텐더가 먼저 시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텐더의 최초의 뭐 시작은 되게 오래전이죠. 6.25 사변 이후 직후인가? 사보이 호텔에서 그쪽에 이제 바가 처음 이제 바의 형태를 갖춘 그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부분들 바의 그 호텔 바의 매뉴얼 그리고 그 외에 레스토랑들의 매뉴얼 많은 책에 대한 서적들 이런 부분들이 일본 서적에 대해서 많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번역이 돼서 대한민국 바텐더들의 또 많은 책들에도 이게 또 그 책들이 또 인용이 돼서 계속 복사가 지금 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본 바텐더들의 입장이 우리나라 바텐더 입장으로 많이 지금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정치적인 부분과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과는 구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텐더는 저는 어떤 손님하고도 눈높이가 맞춰줄 줄 아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바텐더다. 단시간에 될 수는 없죠. 갓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를 처음 시작하는 바텐더가 많은 다양한 손님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상식과 견문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에는 좀 버겁죠.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도 그러한 캐리어가 안 돼 있는 바텐더를 두고 어떤 좀 진지한 말을 한다는 건 조금 더 손님 입장에서
그 손님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손님도 연륜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바텐더를 보면 알아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바텐더인가,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바텐더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는 바텐더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바텐더인가, 이런 부분들을 손님들은 벌써 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텐더를 오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텐더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텐더를 할 때 즐거우려면 손님들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상식과 견문, 그런 지식, 그리고 그거를 탐구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텐더가 정치 알아야 됩니다. 경제 알아야 되고요. 법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돌아가는 흐름들, 연예, 스포츠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쪽 측면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옛날보다 더 좋아졌죠. 네, 모바일이든 PC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우리 국민들의 이슈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바텐더들이 알면서 거기서 손님이 얘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릴 줄 아는, 아닌 거에 대해서 대충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깨우딱 한번 거릴 수 있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손님이 말하면 무조건 고개 끄덕거리고 굽신거리고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럼 재미없어져요. 이제 왜 재미없어진 줄 아세요? 시간 지나고 봅니다. 결혼하죠? 애 낳죠? 애 학교 가죠? 자기 계속 나이 들죠? 마흔 가까워지죠? 그때도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계속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뭘 알겠습니까? 아이고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손님이 어떤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것 같습니까? 저는 바텐더들을 정말 바를 재밌게, 바텐더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단 1년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손님을 또 알아보고 손님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고 응수하고 추임새를 놔주고 이러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이게 바로 즐거움이거든요. 저는 오래된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텐더를 지금 29년째 하고 있거든요. 비주얼에 비해서 예, 꽤 많이 했죠. 그런데요, 제 손님 중에 가장 오래된 손님이 22살 때 만난 손님이에요. 그 손님은 아직도 저하고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도 보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손님은 지금도 저한테 손님이에요. 그리고 그 손님은 저를 바텐더로 보고 있어요. 정말 친구처럼 같이 이제 나이를 먹고 있는 그런 손님과 바텐더죠. 근데 그런 손님이 저는 꽤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그 손님의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손님만 알아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손님도 저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매출 때문에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뭘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은 초월됩니다. 그런 손님들 때문에 매출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절대 바텐더를 못합니다. 왜? 그런 손님이 오면 술 팔아주기 위해서 오면 같이 술 마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술 마셔주면서 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오래 못해요. 제가 90년 초반에 바텐더를 시작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그리고 그때 제 선배였던, 고참이었던, 매니저였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던 내 후배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바텐더들, 현업에 거의 없습니다. 왜? 쉬운 길은 뭐예요? 손님 오면 같이 술 마셔주는 거예요. 그래, 술 마실 수 있죠. 저 술 좋아합니다. 술 되게 좋아해요. 술 마시는 거 너무 즐겁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술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그 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 뿐이지, 술이 이 술 내가 좀 더 마셔줘야 한 병 더 시키고
야 그러면은 매출이 얼마가 올라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땐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건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 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칵테일을 만드는 수많은 조주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손님께서 뭐 위스키 한 병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위스키 한 병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주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한데 요거하고 살짝만 섞으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레몬하고 아니면 라임하고 이거 오렌지하고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요 부분 내가 레몬 으깨 가지고 레몬 속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손님은 어느 순간에 너무나 즐겁게, 그렇게 술 마시면요 취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술을 비워,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손님이 막 술 드셔가지고 술이 비워져서 또 술을 시키는 거는 이건 이제 세일즈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정말 신체 건강하고 머리 든 것 없는 바텐더들이 이렇게 폄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정말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야 너 일로 와. 직원도 막 부르는 거죠. 너도 일로 와. 한 잔 받아줘. 같이 건배하고. 정말 손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 저는 바텐더가 지적 상식 그리고 그런 역사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겸비해야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고 손님에게도 공감을 일으키고 나도 손님을 같이 친구로 만들 수 있는데 큰 일조를 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일 운동에 대해서, 불매 운동에 대해서 바텐더도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를 길게 꺼낸 건데요.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한이 뭡니까? 한국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감정적이고 무례한 짓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를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일하는 게 나쁜 감정입니까? 당연한 감정 아닙니까? 우리는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폭력을 썼습니까? 뭘 때려 부셨습니까? 어디를 상점을 유창을 깨고 거기서 물품을 부시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본 제품 부셨습니까? 일본 피켓 들고 일본인들 물러가라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이성적입니다. 그런 손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한국 손님처럼 좋은 손님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드시죠? 라고 말하지만 진상 손님도 있어야 가끔은 좋은 손님들이 누구신지 고맙다는 생각을 저는 느끼거든요. 라고 말하거든요. 진상도 손님이 있으셔야 돼요. 가끔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손님들이 정말 제대로 젠틀하고 매너 있고 그런 손님이 얼마큼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자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진상 손님도 귀엽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귀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의미 없는 혐한 관련된 아베 신조의 국내 수출 규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태, 그러면서 일본 그러려면 그래라 지금 많은 유튜브 짤방에서 우리의 길을 찾자, 이번 기회에 우리의 길을 찾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번 반일 운동은, 불매 운동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사지 말고 가지 말자. 그리고 이 NO라는 이 디자인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번 칵테일은 이 불매 운동에 저도 바텐더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본 바텐더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 불매 운동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에도 일본 술들 많습니다. 일본산 싱글 몰트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술들 불매 운동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텐더들 정치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하지만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요, 2019년
앞으로 100년 후에 바라본다면 오늘을 어떻게 역사가 읽어줄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100년 전 1919년 3.1 독립운동을 했었을 때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가깝다, 그죠? 그때 당시 열사들, 희생을 했던, 순교했던 그 열사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정도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은 술들이 있습니다. 일본 술 배제하고 손님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일본산 싱글몰트 팔지 않고 일본산 사케 팔지 않고 우리 그렇게 한번 바텐더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텐더들 이럴 때 항상 빠지고 그냥 주변인처럼 우리는 그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동참합시다. 바텐더들도 이번 기회에 이번 운동은 이 불매운동은 동참해서 같이 싸웁시다. 저는 이 의미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거에 맞춰서 NO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있는 술들을 좀 취합해서 좀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꺼내들 수 있는 칵테일로 한번 좀 이벤트성 칵테일로 계속 보급될 수 있게끔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기발하다 싶으면 많은 바텐더들이 이 칵테일에 동참해서 손님들에게 이 칵테일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급하는 의미 확실히 얘기해서 우리 바텐더들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지금부터 그 칵테일 접근하는 모습부터 만들어가는 최종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짠! 자, 일본 불매운동 이 반일 운동에 동참하게 해서 일본이 우리를 더 이상 알로 보지 못하게 이 칵테일 때문에 알로 뭐 어떤 뭐가 확 변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텐더들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까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 러시안 있죠? 그 블랙 러시안이 언제 나왔냐면 이게 그 미소 냉전이 한참이었던 7, 80년대에 탄생된 칵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1989년도에 그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라든지 리투아니아, 뭐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이런 그 9개 연방이 모여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소련이라는 나라였거든요. 소비에트 연방. 그 9개 나라가 각자 해체가 되면서 89년도에 지금의 이제 독립된 국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소비에트 연방 때 미국과 소련은 어마무시한 냉전을 겪었고 전 세계가 그 부분을 항상 숨죽이고 바라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007 영화에서 주로 다루던 게 항상 소련과 미국의 갈등, 첩보전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블랙 러시안이 어떤 칵테일이었냐면 그 블랙 러시안, 음흉한 러시아인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소련에서는 한때 금지술이었어요. 미국 바텐더가 만든 거였죠. 그냥 블랙 러시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얼음에 보드카 뭐 1온스 혹은 1과 4분의 1온스 1온스 4분의 1온스 못 믿겠다고요? 못 믿겠다. 이렇게 프리푸어 그러니까 푸어 술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프리 앞에 프리 하면은 이제 직어를 사용하지 않고 푸어하는 걸 프리푸어링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고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프리푸어링 연습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믿고 바라보시고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보드카가 1온스 혹은 1과 4분의 1온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깔루아가 2분의 1온스 혹은 3분의 2온스 아니면 4분의 3온스. 이건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바텐더가 조절할 수 있는데 보통 2분의 1온스를 넣습니다. 2분의 1온스. 정확합니다. 자, 이런 블랙 러시안 이거를 이제 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깔루아 이 술은 이제
멕시코 술인데요. 커피 맛이 납니다. 네, 커피 맛이 나는 대표적인 술이죠. 커피 맛이 나는 술이 이 깔로메 있는 거 아니에요. 티아마리아라는 술도 있고 플랑젤리코라는 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랑젤리코는 깔로 같은 경우는 블랙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랑젤리코는 에스프레소, 예, 그런 에스프레소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티아마리아는 프림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러한 커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깔루아가 들어간다. 그래서 보드카가 들어간 상태에서 깔루아니까는 어떻게 보면 뭐 높은 알코올 도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커피를 음미한다는 생각으로 커피 마시고 싶을 땐, 커피가 드시고 싶을 때는 이런 블랙 라자 참 좋거든요. 왜냐면 이 커피 리큐르인 이 깔루아에는 카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커피를 느끼면서 잠을 청하기에 정말 좋은 칵테일이죠. 블랙 러시안. 네, 이런 칵테일, 이게 정치적인 칵테일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이제 팔렸고, 정말 우리나라 같이 미국 미제 좋아,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7, 80년대에는 미제가 짱이요. 미제요? 아이고 미제 모양. 달러 좋아하고 미제 좋아하던. 예. 지금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 신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제가 짱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런 술도 있었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칵테일 중에 B50이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B52. 보통 이제 3층의 그 레이어가 되는 건데, 여기도 깔루아가 들어갑니다. 깔루아가 이렇게 한 층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베일리스 아일리스 크림. 이거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베이스로 해서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달콤하죠. 이 베일리스 아일리스 크림이 자, 두 번째 층을 이제 딱 채워줍니다. 자, 이 B50이라는 게 결국 미국에서 탄생된 칵테일인데, 이게 왜 탄생됐느냐? 미국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어했던 그 원자폭탄을 싣고 날아갔던 비행기가 B50이거든요. 그 B52에 대한 그 위력은 어떻게 보면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 같은 수준이에요. 엄청 크죠.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인가요? 17년도? 예. 그때 당시에 그 한미 공조 훈련을 할 때 뭐 독수리 훈련이었나 무슨 훈련이었나 했을 때 그 B52가 상공을 날아가는 그런 그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때 북한에서 상당히 그 신경이 곤두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B52가 어마어마하게 그 뭐랄까 그 화력이라든지 그 어떤 그 아우라가 어마어마한 그 비행기거든요. 이 B52는 어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실었던 그런 상징이었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엄청 자존심을 상했지 않습니까? 그 진주만 공격의 그 보복으로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결국은 자행이 됐고, 그때 싣고 갔던 얼마나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팡 터뜨렸던 그 비행기, 그 원자폭탄이 그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었거든요. 그 티니안에서 원자폭탄을 이 B52가 그 폭탄을 거기서 실어서 티니안 섬에서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바텐더가 만든 B50이라는 칵테일이에요. 자, 비행기가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행기 모델이 있는데 굳이 B52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을 공격했던, 진주만 공격을 했던 일본에 복수했던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실어 날렸던 그 아우라, 위대한 그 비행기를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니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는 칵테일 중에 하나거든요. B52. 자, 이렇게 해서 이건 그랑마니아라고 해서 이건 그 프랑스 술이에요. 여기는 꼬냑을 베이스로 해서 오렌지 껍질,
그게 이제 침출이 돼서 만들어진 술인데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물론 좀 달긴 한데 얼음 타서 드시면, 얼음 녹여가면서 드시면 충분히 괜찮은, 이 자체만 훌륭한 술입니다. 요게 이제 올라갑니다. 네, 요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B50입니다. B51. 네. 잘 보이세요? 3층 쫙. 예.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손 떨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거. 예, 이 바로 이제 고수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참, 이게 버리기 아깝다. 요런 거 이제 불 붙여서 많이 먹고. 저번에 내가 BTS 칵테일 할 때 불 붙여서 먹는 맛이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술 버리면, 예, 벌 받습니다. 불 붙여서 일단은 침 넘어갔죠. 예, 원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그냥 붙이면 또 이거 이런 고수가, 이걸 또 이렇게 붙이면 이게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럼 75도짜리 75.5도짜리 151을 딱 따라서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여기다 따르면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불을 붙여서, 일단 불을 붙여. 붙었나? 네, 붙었네. 조명을 좀 일단 끄고 조명을 하고, 자, 조명을 쫙. 자, 이렇게 해서 자, 불을 붙이고요. 네, 불이 잘 보이죠? 자, 여기서 스푼에서 내려갑니다. 부드럽게 내려가서 이렇게 불을 점화했습니다. 점화했죠? 자, 빨대를 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을 꽂고 나서 부드럽게 얼른 살짝 잡고 흔들리지 않게 갑니다. 야, B52가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 불 좀 켤까요? 쭉쭉. 자,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시기에 딱 맞게 만들어진 이 칵테일이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 칵테일이 또 맛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안 뜨겁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반일 운동에 걸맞는, 불매 운동에 걸맞는 이 상징적인 의미의 칵테일,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떤 술로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술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아베 신조가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만을 상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수출 규제는 너무나 의미가 없다. 아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도 며칠 동안 기자회견에서 말을 못했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아베 신조가 말 못하다가 갑자기 뭐 강제 징용 거기에 대해서 합의 이행을 안 했,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고, 위안부 얘기나 하고 있고,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딱 알고 있는 게, 결국은 이번 참여연 선거에 국민의 지지도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이 각혈을 각오하고 지금 이러한 자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협지에서 보면은 자기가 뭔가 필살기를 딱 하는데, 이 필살기 지금 쓰면 안 돼. 왜? 몸이 아직 컨디션 안 좋아. 이 필살기 쓰면 막 몸에서 피가 토해는 각혈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필살기를 팍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를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장면 무협지에서 많이 보셨죠? 입에서 피를 팍, 눈에서 피가 팍, 귀에서 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정치, 선거에
위에서 이러한 수출 규제를 하는, 이게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없는 데서 그러면 의미를 두지 말고 한번 정말 의미 두지 말고 술을 찾아보자,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술 찾았어요. 이게 이탈리아 갈리아노라는 술이거든요. 노랗죠. 네, 색깔 되게 예뻐요. 맛은 바닐라 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니스 향도 첨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도 약간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껍질도 첨가되어 있고. 그냥 되게 뭐랄까 이국적인 맛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상당히 이국적인 맛인데 이것도 토닉워터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먹으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술입니다. 근데 이걸 왜 골랐냐고요? 지금 우리 일본 캠페인 할 때 NO 쓰잖아요. NO 갈리아노에서 NO가 들어가 있어요. 참 의미 없죠? 네, 의미 없이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다음 술도 한번 찾아볼까요? 햄노틱이라는 술이에요. 보이죠? NO 정말 의미 없죠? 네, 아베 신조가 그 의미 없는 짓에 맞장구 치기 위해서 의미 없는, 그렇지만 NO NO 햄노틱은 프랑스 술인데요. 이거는 패션 프루츠라는 그 천연 그러한 열매 향을 가미한 정말 맛있는 술입니다. 이게 클럽에서 그렇게 지금 곽강받고 있는 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토닉워터나 에너지 드링크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이 자체만으로 훌륭한 술이죠. 햄노틱 한번 NO 의미 없이 한번 찾아봤고 NO. 자, 마지막 NO가 뭘까요? 잭다니엘. 잭다니엘 뒤에 NO가 있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버 7 NO 있죠? 의미 없지? 그러니까 왜 의미 없는 짓을 해? 그러니까 나도 의미 없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세 가지 조합이 은근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믹서 쉐이킹을 통해서 칵테일을 만들까 아니면 뭘로 해서 만들까 했다가 이 세 가지가 층 쌓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B52 만들듯이 3층. 그러니까 우리도 이 B52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런 순간에 불매 운동 아니면 무슨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이 칵테일을 딱 먹어주는 거죠. 마셔주는 거죠. 그렇지, 먹는 건 아니지, 음식도 아닌데 마셔주는 거죠. 근데 이 조합이 괜찮아요. 이 햄노틱과 갈리아노와 잭다니엘 이 세 가지가 층이 아주 척척척척 잘 쌓여지는 그런 조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햄노틱도 색깔이 예쁘고 갈리아노도 색깔이 예쁘고 여기에 맞춰서 잭다니엘도 색깔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 없이 한번 골라봤지만 의미가 생기는 이 순간을 난 너무 좋아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레이어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햄노틱을 밑에 맛있으니까 좀 더 넣죠. 맛있으니까. 그리고 갈리아노를 햄노틱 위에 띄우겠습니다. 이런 갈리아노 레이 할 때는 이제 갈리아노 이렇게 팔과 갈리아노 이렇게 띄우면 따르면서 힘이 붙여가지고 부들부들 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갈리아노는 딱 잡고 이거를 이 팔뚝에 딱 밀착을 시켜요. 그러면 힘을 좀 더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네. 이렇게 되는 건가? 전 잘 했거든요. 이게 햄노틱 자체가 뭐랄까 되게 크림은 아닌데요, 투명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 갈리아노와 이 잭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그렇죠. 지금 똑같은 어떤 그 밸런스를 가지고 갈리아노 위에 떴는데 지금 딱 보시면은 이 그 층이 정말 딱 칼로 썰듯이 묵 날카롭게 해서 얹듯이 딱 층이 명확하게 구분됐잖아요. 네, 갈리아노하고 햄노틱의 이 느낌은 오히려 이 칵테일을
더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너무 좋네요. 야, 너무 좋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야. 야, 이럴 때 한번 써줘야죠. 스골! 에노 데스네. 자, 이 칵테일 이름은 NO로 하겠습니다. NO. 예, 반일. 불매운동. 불매운동. NO 칵테일. 불매운동 있을 때마다 우리 NO를 마시면서 불매운동을 활활 불사오르는 그런 열기가 넘치는 칵테일로 삼아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손님들에게 추천해서 NO를 계속 보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와,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잭다니엘 좋아하거든요. 제가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위스키 중에서도 이 잭다니엘은 사랑하는 정도예요. 야. 자,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P50처럼 불을 붙여서 빨대로 마시는 그런 순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불을 끄고 불을 조명을 좀 낮추고 분위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명. 에노,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불타올라라. 불타오르네. 우리의 반일 운동, 불매 운동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원샷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깜짝이야.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잭다니엘을 이래서 좋아하는 거지만, 야, 헨노틱하고 왜 갈리아노가 사랑받는지를, 와,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먹은 건 저 처음이에요, 솔직히. 이런 칵테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헨노틱 위에 갈리아노를 레이어를 하니까 층이 막 물안개가 낀 그 이른 아침에 호수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거기에 잭다니엘을 명확하게 딱 띄우니까 맑은 하늘이 보여지는 느낌? 그런데 맛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달콤한 맛은 기본으로 갖고 있죠. 네, 갈리아노하고 헨노틱의 당분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패션 프루츠의 맛과 갈리아노가 갖고 있는 바닐라, 와우, 저는 상큼함을 느꼈습니다. 오, 야, 진짜 안 뜨겁죠? 와우. 부족히겠습니다. 기가 막히면. 자, NO. 자, 이미 마셔버릴 수 없지만 아까 영상 다시 끝나고 돌릴 테니까, 와, 이 NO 칵테일, 불매 운동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칵테일로 저는 훌륭한 칵테일이라 생각합니다. 미션 컴플릿.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불을 사르고 있는 반일 운동과 거기에 걸맞는 불매 운동, 예, 맞춰서 가지 않고 사지 않는, 그리고 팔지 않는, 거기에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NO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칵테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리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짠. 자, 8편입니다. 8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칵테일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 텐데요. 자, 오늘 칵테일 주인공은요, 하윤주 씨를 잡았습니다. 하윤주 씨는요, 일단 여자분이시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꽃은, 소주는 주량을 보면 소주 3병 드신대요. 좋아하는 꽃은 자약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색은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빨로. 그리고 좋아하는 허브, 이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허브가 민트 좋아한다. 민트.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좋아하는 술, 소주, 처음처럼 폭탄주. 좋아하는 주스 혹은 청량음료, 콜라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콜라 중에서도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안주는 찌개, 탕류, 국물을 좋아하시는군요. 자극적인. 좋아하는 과일, 이거 여기 중요하죠. 사과, 복숭아, 딸기.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거, 상큼한 거. 예. 그냥 시큼한 과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과, 복숭아, 딸기. 어떻게 보면 속이 하얀 과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색 중에 강조하고 싶은 색, 검정색. 그랬나? 그리고 즐겨 입는 셔츠색은 흰색이나 검정색 좋아하고, 좋아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 좋아한다. 그리고 생애 마셔본 술 중에 제일 독한 술, 테킬라. 테킬라. 그리고 언제 마시는 술이 제일 좋을까요?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에. 그리고 바텐더에게 하고 싶은 말,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짱이랍니다. 그리고 내 칵테일이 유튜브 방송에 송출됨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한다고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하윤주 씨 칵테일 제가 많이 고민했죠. 레시피는 테킬라를 베이스로 할게요. 예, 테킬라를 베이스로 해서, 테킬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테킬라를 한번 하윤주 씨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 칵테일이 정말 괜찮은 맛이 나온다면 이게 또 계속 보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칵테일의 이름은 윤주로 할게요. 윤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꽤 많죠. 그리고 윤주 발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부르기 좋고. 그리고 윤주라는 이름으로 칵테일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윤주라는 이름이 꽤 많기 때문에 윤주라는 사람이 왔을 때 윤주라는 칵테일이 있으면 본인 이름을 한번 시켜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주라는 칵테일을 있으면 한 번 정도 윤주라는 사람하고 사귀어봤던 남자들 한번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윤주 괜찮습니다. 칵테일 이름은 윤주로 하고요. 테킬라를 베이스로 해서 1온스 넣을게요. 1온스만 넣고, 글라스는 필스너로 해서 큐브 아이스를 채우고, 테킬라에 1온스를 넣고, 아까 좋아하는 허브가 민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 민트를 4분의 1온스만 넣을게요. 이 민트가 아주 강합니다. 이게 맛과 향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정말 1온스 넣게 되면 먹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소량으로 해서 몇 드롭, 두세 방울 정도, 아니면 4분의 1온스 정도, 이 정도 소량을 넣게 되면 정말 목 넘김에서 도움을 주는 정말 괜찮은 그런 술입니다. 자, 민트를 좋아하는 하윤주 씨의 이 윤주란 칵테일, 이 화이트 민트를 4분의 1온스만 살짝 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위덴 사워 믹서, 얘를 원스를 따진다면 2온스, 제가 1온스, 2온스, 3온스에 얘가 4분의 1온스. 그러면 이거 쉐이킹하고 얼음 꽉 채운 상태에서 필수를 넣게 되면, 스웨덴 사워 믹서는 3온스를 넣겠습니다. 3온스를 넣고, 이렇게 테킬라 1온스, 민트, 화이트 민트 4분의 1온스 이렇게 해서 쉐이킹 한 다음에 후해주고, 마지막에 콜라, 아까 좋아한다는 코카콜라를 꽉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상큼하게 레몬 웨지를 쭉 짜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윤주 씨의 칵테일을 하면 저는 이상적인 상큼한 칵테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도 어느인데 테킬라를 1온스 괜찮을 것 같아요. 1온스 아니야, 1과 4분의 1온스를 합시다. 1과 4분의 1온스. 테킬라를 1과 1온스를 넣고 얘를
4분의 1온스 넣으면 총 술은 1과 2분의 1온스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얘가 3온스 쉐이킹해서 아니면 콜라 탑. 네. 자, 이번 칵테일은 제가 한번 프리푸어링으로 지거 사용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이 얼마큼 정확한지, 정말 내가 고수가 맞는 건지, 29년 동안 바튼 한국 많이 사소한 걸로 이거 판가름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피스넷에 얼음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이 틴에 얼음을 넣은 상태에서 얼음을 넣고 그 다음부터 신속하게 얼음이 녹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테킬라부터 1과 4분의 1로 씁니다. 1과 4분의 1로 들어갔습니다. 믿으세요. 자, 화이트 민트 4분의 1온스. 정확합니다. 믿으세요. 자, 중요한 거. 얘가 3온스입니다. 3온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자, 쉐이킹 들어갑니다. 자, 편집 없이 갑니다. 편집 없이. 자, 없습니다. 여기에 콜라 막을 채워준다 이거죠. 그리고 레몬 웨지로 쭉 짜서 놔줍니다. 빨대 꽂아 줍니다. 자, 센터로 갖다 놔서 그냥 제자리 가고 여기로 오고. 자, 윤주 칵테일 8번째 윤주 칵테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프리푸어링으로 프리푸어링, 이게 바로 프리푸어링이에요. 수많은 프리푸어링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거 진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계속 제가 간간히 프리푸어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주 칵테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스타 타임. 자, 그러면 윤주 칵테일 저 사실 몇 번 만들어 봐서 맛을 봤어요. 네, 그리고 하윤주 씨가 오셔가지고 몇 차례 드셨습니다. 사실은. 네, 너무 좋다고. 상큼하네요. 민트 맛이 이제 4분의 1로 들어가서 너무 강하지 않고 충분하게 이 전체를 그 민트 맛으로 장악을 합니다.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장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스윗앤샤워 믹서, 레몬, 라임, 오렌지가 청을 만들어서 갈아서 만든 스윗앤샤워 믹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전체의 그 상큼한 밸런스를 만들어내죠. 거기에 코카콜라의 코카콜라 뭡니까? 상쾌한 맛 아닙니까? 상쾌한 맛. 그런 청량감이 가미해지니까 와, 기가 막힙니다. 윤주 칵테일 이거 정말 맛본 사람들 계속 시키게 되는 그런 칵테일이 될 겁니다. 이거 히트작입니다. 이거 히트입니다. 히트. 어떻게 뭐 원샷을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뭘까요? 원샷 해야겠죠? 이런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각오를 다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손에 잠깐 쥐가 왔어요. 쥐가 와서 한 거지. 이런 거 뭐 순간 원샷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샷 갑니다. 남기면 안 되죠? 아, 내가 무슨 소리 냈나요? 머리 아파. 아, 이거야 정말 맛이 없으면 이렇게 못 마십니다. 정말 마시면서도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사실 배가 부르지만 맛있으면 마시게 됩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윤주씨, 하유주씨 칵테일 윤주 8번째 칵테일 미션 컴플릿. 아우. 자, 이렇게 오늘도 칵테일 NO 7편 NO 7편 NO 8편 윤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시 9편에서 정말 새롭고 멋진 칵테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